과거에 일본에게 나라를 뺏겼던 1919년 중국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다. 임시정부는 정치적 난민인 독립투사들이 설립한 망명 정부였다. 정부는 25년의 힘든 투쟁 끝에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 국제사회로부터 정식으로 정부로서의 성격을 인정받았다. 또한 2014년에 나온 국제시장이란 영화에서도 나왔듯이 1950년 갑자기 터진 한국전쟁으로 사람들은 짐을 제대로 챙길 사이도 없이 자신의 고향을 벗어나 피할 곳을 찾아 떠나는 피난민이 되었다. 그리고 한국은 1992년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했고 2013년엔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시행했다. 이렇듯이 난민에 관한 문제는 대한민국과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무관하지 않다. 그렇다면 난민의 정의는 무엇일까? 우리나라 난민법 제2조 정의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에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난민 현황을 보기 위해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의 자료를 살펴보면 1994년부터 2012년까지의 난민 신청 건수는 5,069건이고 2013년부터는 난민법이 시행되면서 신청 건수가 증가했다. 신청 건수가 점점 증가하여 2018년에는 16,173건으로 최대 신청 건수를 기록했다. 그 다음 2019년에는 15,451건으로 2018년도보다는 약 4% 감소하였지만 그럼에도 많은 신청 건수가 기록됐다. 그리고 난민 인정자 수는 1994년부터 2012년까지는 324명, 가장 많은 신청 건수를 기록했던 2018년은 144명, 그 다음 많았던 신청 건수를 기록한 2019년은 79명이며 2019년까지의 총 난민 인정자 수는 1,022명이다. 즉 난민 신청 건수에 비해 난민 인정자의 수는 현저히 적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떤지 알아보자. 유엔 난민기구 자료에 따르면 세계 190개국의 2000년부터 2017년 평균 난민 인정률은 29.9%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7개 회원국 기준으로는 24.8%이다. OECD 난민 인정 현황을 보면 난민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 나라는 독일, 미국, 프랑스 순이고 특히 독일과 미국은 OECD 평균 난민 인정률인 24.8%보다 높다. 그리고 가장 높은 난민 인정률을 보인 건 88.1%로 터키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난민 인정률은 OECD 평균 24.8%보다 21.3%나 떨어진 3.5%이다. OECD 국가 중에서는 35위이며 대한민국보다 난민 인정률이 낮은 나라는 이스라엘과 일본뿐이다. 이런 낮은 난민 수용에 대해서 비판이 섞인 목소리도 있지만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2018년 제주일맨 난민 사태 때도 난민 수용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설문조사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난민 수용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면 찬성이 33%, 반대가 53%로 찬성보다는 반대하는 입장이 더 많았다. 그렇다면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이유와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입장은 대표적으로 난민 범죄 우려, 경제적 부담, 가짜 난민 문제라는 이유가 있다. 첫 번째, 난민 범죄 우려. 만약 난민 중에 테러리스트가 있다면 대한민국도 테러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실제로 파리 테러의 용의자 2명이 그리스에서 난민 등록 후에 프랑스로 입국했던 사례가 있었다. 그리고 이슬람 문화권은 아직 여성차별의 문화가 존재하는데 여성차별의 문화의 극단적 사례로 숨결을 잃었다는 이유로 딸, 누이를 때려 죽이는 야만적인 문화가 있었다. 이런 극단주의 이슬람교도가 대한민국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의 문화를 고수한다면 극단주의 이슬람교도에 의해 여성들이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즉 난민 수용은 자국민들을 위험에 노출시킬 뿐이다. 두 번째, 경제적 부담. 난민들에게 지원되는 혜택은 기본적으로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등의 자국민과 같은 수준의 보장을 받게 된다. 그 전에도 난민 신청자 지위를 누릴 수 있는데 위급한 상황에 따른 제한적 의료 지원 제공과 6개월 이내 생계비가 지원된다. 이 생계비는 1인 기준 최대 월 43만 2,900원이다. 결국 이런 혜택은 세금으로 진행되는데 난민 규모가 점점 커진다면 더 많은 세금이 들어갈 것이고 그 세금 비용은 자국민이 온전히 부담해야 한다. 즉 난민 수용은 자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다. 세 번째는 가짜 난민 문제. 가짜 난민이란 순수한 난민이 아닌 브로커를 통해 취업 목적으로 들어온 난민을 말한다. 이런 가짜 난민이 난민으로 인정되면 여러 가지 난민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즉, 가짜 난민도 혜택을 받게 되어 세금을 낭비하게 된다. 그리고 취업 목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국민의 일자리가 뺏길 수도 있어 난민 수용을 반대한다. 반면 찬성하는 입장은 대표적으로 인도주의적 차원, 대한민국의 발전, 잠재적 범죄자 취급 반대라는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인도주의적 차원, 즉 모든 인간이 평등한 인격과 존엄성을 지닌 동등한 인간이라는 입장에서 인류에게 있어 바람직한 일을 인종, 민족, 국적, 체제, 종교, 여하를 초월하여 타인에게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과거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은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절 우리 조상들은 난민이었고 다른 국가들의 도움을 받았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어 도움을 줄 수 있는 입장이 되었기에 우리 조상들이 도움을 받은 것처럼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대한민국의 발전. 대한민국은 출산율 저하로 인구 감소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0.84명으로 0명대를 기록했고 이 기록은 OECD 국가 중 꼴찌이다. 인구 감소가 지속되면 일손이 부족해지는데 난민 수용으로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한다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난민협약 가입국으로서 난민 수용이 증가하면 국제사회에서 인권보호 국가라는 위상을 얻게 될 것이다. 또한 위상이 오른다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것이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발언권도 커질 것이기 때문에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 세 번째, 잠재적 범죄자 취급 반대. 난민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잘못됐으면 난민 범죄의 우려는 너무 부풀려졌다. 경찰청의 범죄 통계를 보면 국내 체류 외국인보다는 내국인의 범죄율이 더 높은 걸 볼 수 있다. 그리고 난민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체류기한 연장 및 난민 인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내국인들보다 더 몸을 조심하는 경우가 많다. 가짜 난민 문제도 애초부터 취업 목적으로 들어오는 난민은 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더 이상 편견을 가진 난민 혐오를 멈추고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각자의 입장과 이유가 명확하다. 그렇다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은 난민 수용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